저희 오늘 프로캐스트의 PAO라는 데이터베이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PAO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전체 이름이 이렇게 됩니다. 얘를 줄여서 PAO라고 부르고 있고요. Periodicals Archive Online이라고 해요. 그러면 PAO가 어떤 DB인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을 듣고 나시면 PAO의 특징과 기능들 아실 수 있으시고 1차 문헌 자료의 중요성을 인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하실 때, 교육하실 때, 교수님이시라면 강의 준비하실 때 다양한 PAO 자료 직접 찾아서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Periodical Archive Online PAO란 보시면 인문, 예술, 사회과학 분야에서 선호도가 높거나 보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저널들의 창간호부터의 원문을 제공하는 아카이브성 저널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무려 창간호 볼륨 1, 이슈 1부터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히스토리컬한 자료들이 커버가 돼서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PAO는 PAO 캐릭터 컬렉션으로서 그 모든 대학에서 저희 PAO 모두 활용하실 수 있으세요. 국내 인문학 사회과학 분야 기초 연구에 도움이 되는 타이틀로 온전해서 국내 학술 연구기관이시라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로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학, 종교, 철학, 사학 이쪽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인문사회 주제 분야 주요 타이틀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요 기능 이어서 설명드려볼게요. 앞서 잠시 언급했다시피 모든 제공 저널의 창간호부터 2000년대까지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부 타이틀이 제외될 수는 있겠지만 거의 모든 대다수의 저널들이 창간호부터 2000년대까지 모든 타이틀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간호람 함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볼륨 1, 이슈 1부터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히스토리컬한 자료들 전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연구하실 때, 학습하실 때, 강의 준비하실 때 굉장히 희귀 자료들 그리고 실제 현물로서 만나보기 어려운 자료들을 저희 PAO 안에서 전자자료로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버 투 커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널 아티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커버나 광고 색인 등의 정보까지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전 자료이나 이런 정보들까지도 제공이 됨으로써 다양한 주제 분야를 또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구 분야, 예를 들어 뭐 커버를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특정 주제 분야의 어떤 인덱스 관련해서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다양한 목적으로 PAO 자료들이 활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페이퍼로 구하기 힘든 주요 타이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볼륨 1, 이슈 1, 지금은 바로 감이 안 오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뒤이어서 주요 학술지들 그 제공 연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면 정말 까마득한 옛날 자료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서 실제 실물을 만나보시려면 이제 장갑 끼고 마스크 끼고 뭐 온도 습도 조절되는 그런 실에 가서 보셔야 될 씀직한 그런 자료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이제 전자자료로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 앞에 앉으셔서 손쉽게 PA를 통해서 이런 히스토리컬한 자료들, 가치가 있는 자료들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참고 자료는 물론 특수한 연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굉장히 히스토리컬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데이터베이스가 커버할 수 없는 그런 이전 시대의 자료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특정 연구 주제 분야 그리고 특수한 연구를 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유용한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커버 투 커버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저널 아티클 그 자체 외에도 제공되는 정보로서 관련 연구를 하시는 분들께 유용한 자료를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공 저널들이 각 주제 분야의 주요 타입으로서 대부분 ANHCI, SSCI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 모두 인용 세계를 뜻하는데요. 먼저 ANHCI는 Art and Humanities Citation Index의 줄임말로서 인문예술 분야의 인용 세계, 그리고 SSCI는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소셜 사이언스 사이테이션 인덱스로서 사회과학 분야의 인용 세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등재된 주요 타이틀들 대부분을 PAO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문학, 철학, 종교, 사학 이쪽 분야의 주요 타이틀들 이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어 모던 픽션 스터디스
1955년도부터 2000년대까지 전달을 드리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텍사스 스터디스 인 리터레처 앤 랭귀지 무려 1911년도부터 2000년대까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 창간호, 발행 초판 창간호부터 2000년대 자료들까지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타이틀마다 커버리지가 어마어마해요. 철학도 보시면 1919년도부터 제공되는 것도 이제 존재하고요. 종교 쪽에서는 무려 릴리지어스 에듀케이션 1906년도부터 제공해드리고 있네요. 창간호부터 제공해드린다라는 의미가 이제 조금 감이 잡히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주제 분야에 창간호부터 2000년대까지의 주요 타이틀들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인문사회과학 분야 이쪽을 연구하시는 연구자분들이라면 필수 DB로서 PAO 같이 한번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PAO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DB고 어떤 자료들 들어가 있는지 주요 기능은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직접 PAO 활용해보면서 여러 가지 팁과 툴들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바로 접속해 있는 상태인데요. 피리오디컬스 아카이브 온라인 좌측 상단에 DB 이름이 바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접속 방법 말씀드리면 이제 다들 소속되어 있으신 기관이 있으실 거고 기관마다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웹사이트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언택트로 수업도 많이 하시고 일부 이제 학교 이제 직접 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도서관 홈페이지 한번 가보시면요. 뭐 학술 데이터베이스, 전자자료 이런 메뉴 아래에 구독하고 계시는 데이터베이스들이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그 안에 PAO 또는 Periodicals Archive 온라인 링크가 걸려 있을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해 주시면 언제든지 PAO 데이터베이스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도서관 홈페이지 가셨을 때는 로그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안에 들어가 있는 PAO 링크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학교마다 홈페이지 구성이 다 제각각이다 보니 보다 정확한 접속 방법을 도서관 사서 선생님께 물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주실 겁니다. 모든 기관들이 크리스 컨소시엄 통해서 접속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접속 경로만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언제든지 저희 PAO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처음 접속하시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본 화면으로 보이실 거고요. 프로퀘스트의 모든 DB는 해외 DB로 보통 분류가 돼서 데이터베이스 디폴트 언어 자체가 이런 식으로 영어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 손쉽게 한국어로 바꾸실 수 있어요. 방법은 우측 상단의 사람 모양 아이콘 클릭 그리고 하단에 지구본 모양의 아이콘 전 잉글리시로 현재 뜨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굉장히 다양한 인터페이스 언어 옵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언어 제공해드리고 있다는 장점이고요. 편하신 언어 선택해 주시면 인터페이스 언어를 바꾸실 수 있어요.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자료가 대다수 영어 자료이다 보니 이제 자료 언어가 바뀌진 않고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 언어는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유념해서 같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DB명 하단에 가보시면 기본 검색, 고급 검색, 출판물 3개의 검색 유형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접속하신 화면 자체가 기본 검색 화면이 되고요. 기본 검색 화면이 홈 화면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 검색은 구글처럼 검색창 바로 보여지는 형태라 가장 쉽고 간단하게 쓰실 수 있는 검색 방법입니다. 하단에 가보시면 PAO에 대한 간단한 설명 나와 있어요. 보시면 메이저 아카이브라고 되어 있는데 아카이브성의 데이터베이스이고요. 108 of scholarly periodicals in the arts, humanities, social sciences available electronicall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 정기간의물 자료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예술, 인문, 그리고 인문사회 과학 이쪽 분야 쪽에 대다수 타이틀이 커버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Providing access to the searchable full text of hundreds of titles라고 되어 있어요. 검색이 가능한 원문 자료 수백 건을 지금 제공해드리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하나가 다 인덱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찾고자 하시는 자료들 검색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spans more than 2 centuries of content라고 되어 있고요. 2 centuries, 2세기가량을 커버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행 초판이다 보니 한 1800년대 정도부터 또 커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0년대까지의 약 200년간의 그 주요 그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학술지들, 원문과 같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37 Key Subject Area and Multiple Languages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37개 주제 분야 이쪽에서 커버하고 있고요. 30여 개국에 약 25개 이상의 언어로서 발간된 자료들이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주제 분야, 다양한 언어로 쓰여진 자료들 저희 PAO 안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세요. 하단에 가보시면 주제 적용 범위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표시 한번 해볼게요. 알파벳 순으로 쭉 정리되어 있는데 앞서 제가 37개의 주제 분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주제 분야들이 모두 커버되어 있어서 사실상 그 인문사회과학 분야 쪽에 소속되어 있으신 분들이시라면 저희 PAO 데이터베이스 언제든지 같이 연구하실 때, 학습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어 같은 것들 자체가 이런 거 하나하나가 검색어가 또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한번 같이 소개 겸 말씀드려봤어요. 자, 그러면 바로 검색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가정 한번 해볼게요. 제가 문학사를 공부하는 학생이다라고 그 가정해보고 과제를 하다가 이제 찰스 디켄스라는 영국의 유명 작가에 대해서 검색을 하던 중에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작품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대부분 뭐 소설로도 이제 많이 알고 계시지만 뭐 연극, 영화, 뭐 뮤지컬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2차 저작물들도 많이 유명한 작품인데 이 올리버 트위스트에 대해서 이제 PAO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트위스트라고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볼 건데 이게 찰스 디킨스의 두 번째 소설이거든요. 이거를 검색을 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제가 구문 검색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뜻이냐면 제가 그냥 올리버 트위스트를 검색했을 때랑 따옴표를 붙여서 올리버 트위스트를 검색했을 때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이 따옴표가 구문 검색을 하라라는 뜻이 되게 되는데요. 제가 그냥 올리버 트위스트를 검색하게 되면 이 두 단어를 and라는 연산자로 자동으로 묶게 되고 문서 안에 올리버라는 단어와 트위스트라는 단어가 모두 들어간 문서들만 검색 결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and 연산자의 한계가 이 두 단어의 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올리버 그리고 트위스트라는 단어가 얼마나 붙어있든 떨어져 있든 상관하지 않고 검색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에 사실상 연관성이 오히려 떨어지는 자료들이 우선순위로 검색 결과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복수의 단어지만 마치 하나의 단어처럼 검색하고자 할 때 구문 검색을 하라라는 뜻으로 따옴표로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세요. 여기 보시면 검색 팁 글자 보이실 텐데요. 검색 팁 저희 플랫폼 자체에서 도움말 페이지 제공합니다. 보시면 여러 가지 위계에 따라서 도움말 페이지 제공이 되는데 검색 팁 부분 가보시면 제가 언급했던 연산자 부분 and, or나 near 같은 연산자들 어떻게 쓰는지 설명 예시가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한번 시간을 들여서라도 읽어보시는 것 추천합니다. 이런 연산자를 알고 모르고 쓰고 안 쓰고 있어서 검색 결과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밑에 가보시면 연산자 우선권에 대한 안내도 나와 있어요.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괄호 같은 거를 활용하셔서 연산식을 구성을 해주시면 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검색 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가보시면 특수문자 쓰는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와일드카드 그리고 절상문자 이런 부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와일드카드 물음표인데요. 얘는 하나의 문자를 대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예를 들어 저자 이름 스미스를 검색을 한다. 그러면 저자 이름 스펠링을 정확히 모르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모르는 모 대신 이렇게 와일드카드를 넣어서 이 상태로 검색해 주신다. 그럼 와일드카드는 문자 하나를 대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검색하신 경우 I를 쓰는 스미스, Y를 쓰는 스미스 모두 누락 없이 검색 결과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절상 문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얘는 총 5개의 문자까지도 대체를 하는데요. 말씀드렸던 와일드카드랑 절상 문자 모두 단어 처음, 중간, 끝 어디든지 붙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효과적인 검색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이펙트 다음에 별표를 붙여요.
그런 어미 쪽에 붙였기 때문에 어미 변화가 모두 커버가 됩니다. 즉, 이펙트 별표는 이펙트, 이펙트, 이펙티브, 이펙티블리 이런 단어들의 변형을 모두 커버해서 검색 결과로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 해외 DB로 분류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 보니 검색어도 영어로 기입을 해주셔야 되세요. 특히 영어가 어미 변화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그 특수 문자를 잘 사용해 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올리버 트위스트를 구문 검색을 하도록 해서 검색을 바로 한번 PAO에서 해볼게요. 굉장히 많은 자료 현재 도출이 됐는데요. 저는 찰스 디킨스가 소설을 게재했을 당시에 그 초판을 좀 살펴보고 싶어서 다른 필터를 쓰기보다 이 정렬 기준을 한번 만져보려고 해요. 보통은 제가 이거는 미리 했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관련성으로 검색 결과는 도출이 되게 됩니다. 즉 관련성이 높다라고 생각되는 자료들을 먼저 보여주게 돼요. 근데 이때 이 정렬 기준은요. 오래된 날짜 같은 걸로 바꿔주시잖아요. 그러면 오래된 날짜 순으로 정렬 기준을 바꿔주면서 보다 찾고자 했던 자료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런던의 문예 잡지 벤틀리스 미셀러니의 연재를 1837년에 1837년 1월 1일부터 연재를 시작을 했고요. 여기 보이시죠? 그 다음 1838년에 연재됐던 것들을 모아서 소설로 출간한 게 알고 계시는 올리버 트위스트 소설입니다. 그래서 올리버 트위스트 or the Parish Boys Progress 이런 식으로 이거 부제거든요. 이렇게 초판을 만나보실 수 있으세요. 클릭해서 한번 가보시면 해당 자료의 상세 페이지 들어가실 수 있으시고 여러 가지 탭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풀텍스트 탭 가보시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해상도 이미지로 전달을 드리고 있어서 사실상 내용을 보시기에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이동해가며 보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사파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상단에 가보시면 돋보기 모양 보이실 텐데요.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확대해서 살펴보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1837년도 자료인데 이렇게 그 전자자료 형태로 전달을 드리고 있어서 어려움 없이 무려 1837년도 자료이나 컴퓨터 앞에서 바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퀄리티로 이렇게 자료들을 전달을 드리고 있고요. 특히 이제 커버 투 커버로 제공한다라고 말씀드렸다 보니 사파 같은 부분들도 제공이 돼서 다양한 연구에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 때 사파는 어떤 식으로 제공이 되었는지, 흑백인지 컬러인지, 펜으로 그렸는지 아니면 다른 물감으로 그렸는지, 인물을 표현할 때 어떤 기법 같은 것들, 뭐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하고 의복 양식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식으로 이 사파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연구 주제 분야들의 참고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여러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옮겨가시면서 직접 원문을 살펴보시거나 뭐 사파를 살펴보시거나 하시는 거 자유롭게 가능하시니까요.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텍스트 PDF 같은 쪽에 가보시면 마치 PDF 뷰어가 탑재되어 있듯이 PDF 뷰어 형태로 이렇게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독성이 굉장히 훌륭한 상황이라 바로바로 원본 살펴보시는 것도 가능하지만요. 우측 상단에 가보시면 PDF 다운로드 버튼을 통해서 얼마든지 원하시는 자료를 바로 다운로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 그 옆에 인용 버튼 누르셔서 해당 자료의 인용꼴을 생성하셔가지고 원하시는 곳에 붙여넣기로 활용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고요. 목록을 열어보면 저희 굉장히 다양한 출력 스타일 지원하고 있어요. 때에 따라 뭐 밴쿠버 스타일로 인용꼴을 생성하시거나 아니면 뭐 하버드 스타일로 만드시거나 필요하신 스타일대로 만드셔서 해당 인용꼴을 같이 생성하시고 관리하시고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 전자메일 보내시는 것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같이 공동 연구를 하시는 연구자분들께나 아니면 교수님이시라면 같이 과목을 듣고 계시는 학생분들께 또는 대학원생분들께
또는 그룹 과제 하시는 학부생분들이시라면 같이 과제 준비하고 있는 친구에게 얼마든지 메일 주소로 해당 자료를 바로 보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시지까지 남기셔서 메일로 보내시는 것도 얼마든지 이쪽에서 가능하시니까요. 에서 제공하고 있는 유용한 기능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옵션 쪽 한번 클릭해 보시면 저희 쓰실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이쪽에 정리되어 있어요. 먼저 상단에 가보시면 이 자료에 픽스된 URL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쉐어하고자 하실 때, 공유하고 싶으실 때 이 자료 고유 URL을 이쪽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서 복사 붙여넣기를 자유롭게 주고받고 하실 수 있으세요. 또는 클라우드에 바로 저장하시거나 랩벅스 같은 서식 관리 툴 이용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내보내기 기능 통해서 랩벅스에 바로 저장하시는 것도 이쪽에서 가능합니다. 또는 원하시는 다른 서식으로 자료를 저장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세요. 플랫폼 자체에서 굉장히 많은 기능 제공해 드리니까요. 모든 저장 옵션 우측 상단에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부사항 한번 가볼게요. 가보시면 해당 자료에 가장 정확하고 디테일한 세부사항, 서지 정보를 이쪽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올리버 트위스트 그리고 부제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저자 이름, 출판물 제목, 벤틀리 스미슬러니 보여지고 뭐 출판 날짜, 출판사, 출판 국가, 출판 주제, ISSN 이런 식으로 정확한 서지 정보를 세부사항 쪽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하이퍼링크 살아있는 부분들 클릭을 통해서 원하시는 부분들을 바로바로 꼬리물기 검색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출판물 주제의 리터레처를 클릭을 하신다. 출판물 주제가 리터레처로 분류되어 있는 다른 자료들을 바로 만나보실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자자료이기 때문에 가지는 여러 가지 장점이 또 있으니까 이런 하이퍼링크들도 다 같이 한번 연구하실 때, 학습하실 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측에 가보시면 이 글을 인용한 논문, 그리고 관련 항목들로서 연관성이 높은 자료들을 같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글을 인용한 논문 같은 자료라면 굉장히 연관성이 높은 자료다라는 것을 바로 유추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관련 항목 역시도 무작위로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필드 항목상 검색 알고리즘을 통해서 연관성이 높다라고 생각되는 자료들 위주로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기본 검색과 자료 상세 화면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고급 검색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많이들 기본 검색만 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왜냐면 가장 간단한 형태다 보니까 기본 검색을 많이들 쓰십니다. 네, 조금 더 효과적인 검색이 고급 검색에서 가능한 부분이라 고급 검색을 잘 활용하시면 보다 폭넓게 그리고 자유자재로 원하시는 자료를 좀 더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보시면 고급 검색은 검색 창이 일단 여러 개입니다. 때에 따라 템 추가하셔서 최대 10개까지도 검색창 만드실 수 있어서요. 다양한 검색어를 이쪽에서 조합하실 수도 있으세요. 예를 들어 제가 그 종교 쪽을 종교사를 연구하는 학생이다라고 가정해보고 검색을 또 한번 넣어볼게요. 프랑스식으로는 장 칼뱅이라고 알고 계실 거고 영어식으로는 존 칼빈이라고 알고 계실 텐데 프랑스 종교개혁가 이름입니다. 장로교회 창시자이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검색어를 넣으시고 and or not 중에 원하시는 연산자로 묶어서 예를 들어 같은 단어들을 같이 조합해 보시거나 마찬가지로 and 연산자로 묶어서 같은 종교개혁 같은 단어들을 같이 조합하셔서 검색하시는 거 고급 검색에서 가능하시죠. 그래서 다양한 검색어들을 연관, 관계에 따라서 다양하게 조합하는 연산식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쪽에서 쌓아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때에 따라 예를 들어 이번에는 뭐 세계사를 연구하는 학생이다. 그래서 뭐 세계 1차 대전, 그 전 세계 1차 대전 그거를 검색을 해볼 건데 예를 들어 이거에 대해서 다른 자료들을 찾는다던가 뭐 타이틀에 이
세계 1차 대전 관련된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 자료를 찾는다던가 여러 가지 목적에서 검색을 하고자 해요. 그럴 때도 first 라고 기입을 해주시되 지워졌네요. 제가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1차 대전을 Great War라고도 부르거든요. 이런 식으로 넣고 또는 뭐 World War 이렇게. 그래서 세계 1차 대전을 부르는 단어도 굉장히 제각각 존재를 하죠. 그래서 같은 단어지만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 경우에서도 이렇게 모두 다 기입을 해서 검색을 해주시면 보다 유용한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세계 1차 대전과 관련된 자료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고급 검색에서 연산식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구성하실 수가 있어서 검색식을 만드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양식 해보고 우측에 한번 가보시면 검색 필드도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여러 가지 필드를 지정해서 검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문서 제목에 이렇게 넣고 브레이드워를 넣어주시면 문서 제목에 브레이드워가 반드시 들어가 있는 자료들만 이 경우 검색하게 됩니다. 이처럼 굉장히 다양하게 검색 필드도 지정해 주시는 경우 아주 디테일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서 저는 고급 검색을 보통 가장 먼저 하는 편인데요. 너무 마이너하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검색 결과가 0건이 뜨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용하시는 분들마다 다르실 수 있는데 조금 더 넓은 단어를 기본 검색에 넣어서 검색 필터들을 조정하셔가지고 검색 결과를 좁혀 들어가는 방법이 유용하실 수도 있고요. 고급 검색에 오셔서 디테일한 검색을 실시하신 후에 조금 더 열어가면서 검색 결과를 넓혀가면서 살펴보시는 방법이 유용하실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 그 찾고자 하시는 자료에 따라서 기본 검색 또는 고급 검색 활용을 해주시면 훨씬 더 유용한 검색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가보시면 추가 검색 옵션도 제공해드려요. 저자, 출판물 제목, 출판물 주제로 직접 검색하시는 것도 가능하신데요. 저는 우측에 룩업 필터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그냥 출판물 주제를 검색하시는 것도 가능하나 룩업 필터를 활용하셨을 때는 직접 들어가 있는 출판물 주제를 보시면서 원하시는 거를 클릭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에 따라 룩업 필터에서 직접 검색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고요. 내용은 이렇게 검색해보면 출판물 주제에 워먼스 인트레스트, 워먼스 스터디즈라고 구분되어 있는 자료들만 뽑아서 보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검색을 하거나 전체 브라우징을 하면서 개수가 많은 자료들을 검색에 추가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런 그 필드들을 활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추가 검색 옵션 역시 제공을 해드리니까 검색에 유용하게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단에 가보시면 문서 형식 그리고 언어 옵션도 제공해드려요. 문서 형식 가보시면 뭐 아티클은 다 아실 거고 리뷰도 아실 것 같은데 백메러, 프론트메러 이런 것들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백메러 한번 가보시면 이제 뒤붙이 같은 단어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서적이나 잡지 본문 뒤에 이어지는 페이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부록이나 저자의 말, 어휘, 문헌, 색인, 광고, 헌장 이런 것들의 총칭을 백메러라고 불러요. 이거의 반대가 이제 프론트메러일 텐데요. 서적이나 잡지 본문 앞에 있는 그 전문들을 뜻합니다. 뭐 속표지, 머리말, 차례, 헌사, 서문 이런 것들이 프론트메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문서 형식을 자유롭게 선택을 하셔서 찾고자 하는 자료들만 빠르게 훑어보시는 것도 이쪽에서 설정 가능하시고요. 비영어권 자료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30여 개국에 25개 이상의 언어로 쓰여진 자료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언어로 필터링 하시는 것도 이쪽에서 직접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기본 검색, 고급 검색 필요하신 방법으로 서치가 가능하시니까 두루두루 한번 살펴보시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출판물 검색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앞서도 PPT 자료에서 여러 가지 출판물 한번 이제 추천을 드렸었는데
요거를 바로 제가 검색을 해서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저널스 오브 워먼 히스토리, 사학 관련된 부분들을 바로 찾고자 하는 출판물 이름을 넣으셔가지고 제목에 대한 부분들을 검색해서 살펴보시는 것도 가능하시고요. 출판물이 지금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찾고자 하시는 특정 출판물 이름을 바로바로 검색해서 찾아보시는 이런 식의 검색도 가능하시고, 예를 들어 조금 더 주제 분야별로 보고 싶다 하시면 검색도 가능하시지만 여기서 주제에서 검색도 가능하시거든요. 예를 들어 폴리티컬 사이언스 관련해서 그다음에 논문 검색으로 주제에서 검색을 하시는 이런 식의 출판물 검색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출판물 주제에 폴리티컬 사이언스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출판물로 49개가 추려져서 바로 검색 결과가 보여지게 되고요. 찾고자시는 게 지금 49개도 너무 많다 그러면 좌측에 필터로 활용해 주시는 것도 가능하고, 여기다가 연산자로 뭐 예를 들어 뭐 그러면 주제에 정치와 경제 쪽을 모두 다룬 3개의 출판물을 일축해서 이 아이들을 살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보시면 볼륨 1, 넘버 1 그 발행 초판부터 이렇게 커버되고 있는 부분, 2000년대까지 커버되고 있는 부분 히스토리상에서 수록기관상에서 바로바로 정보 만나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때에 따라 아니면 어떤 걸 볼까요? 얘를 주제가 아닌 이번엔 제목 같은 데서 검색을 또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출판물을 더 만나보실 수 있는 검색 방법이나 다양한 검색어를 넣으셔서 보다 찾고자 하시는 출판물로 브라우징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 스터디스라는 출판물 한번 찾아봤는데요. 하단에 가보시면 이제 풀텍스트 수록기가 색인 초록 수록기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볼륨 1인 1965년도 자료부터 2000년대 자료까지 볼륨 28까지 수록이 되어 있고요. 하단에 가보시면 이런 식으로 연도별로 옮기셔가지고 찾고자 하는 볼륨으로 가셔서 필요한 자료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브라우징 하실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찾고자 하는 자료를 찾아보시기에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덧붙여서 출판물 내 검색 부분도 좀 추천을 드릴게요. 출판물 결관의 재검색, 정확한 이름은 이렇게 되는데요. Search within this publication, 이름 그대로 이 출판물 안에서 검색하실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 어떤 걸 해볼까요? 이런 단어를 한번 검색을 해보신다. 그러면 이때의 검색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셰익스피어 스터디즈라는 출판물에 발간된 모든 학술지 논문 중에 햄릿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문서들만 추려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게 386건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기입한 검색어가 노란 색깔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어서 뭐 타이틀에는 이런 부분들이 노출이 됐는지 자세히 표시 같은 거를 클릭하셔서 지금 PDF만 보여지겠군요. 이런 식으로 브라우징 해 가시면서 어떤 자료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지 때에 따라 그 제한 조건이라든지 출판 날짜, 하단에 문서 형식, 출판물 제목, 출판물 주제 이런 식으로 그 필터를 쓸 수 있는 부분들도 자유롭게 이제 제한이 되니까요. 좌측에서 쓰고자 하는 필터를 활용하셔서 보다 원하시는 검색 결과로 추려 들어가서 자료 살펴보시는 방법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3개의 검색 유형 오늘 모두 다뤄봤는데 PAO 자료가 워낙에 주제 분야도 커버하는 게 많고 히스토리컬한 자료들도 많아서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다양하게 사용을 해보실 수 있으실 텐데 기본 검색, 고급 검색, 출판물 검색 원하시는 목적에 따라서 자유롭게 검색 유형을 활용을 해보시면 보다 찾고자 하시는 자료 PAO 안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 가지 연구 목적 그리고 흥미 위주의 접근 역시도 PAO에서 모두 가능하시니까요.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 활용하셔서 저희 PAO에 가치 있는 자료들 연구하시는데 학습하시는데 강의 준비하시는데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PAO 교육은 마치도록 할게요.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